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함께 나눌 두 분입니다. SK증권 트렌드클럽 윤종빈 센터장,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요병에 휘달릴 수도 있겠는데요. 무기력한 월요일보다는 좀 힘찬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뻔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9월 FOMC 앞두고 당분간은 횡보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외신이라든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늘 보니까 FOMC 얘기가 또 많군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관망세 지속. 어쩌란 말입니까? 이승원 대표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에 대한 쪽도 없고요. 아래로 여기서 네, 잠시 이승원 대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마이크를 또 안 차셨군요. 윤종빈 센터장부터 네. 하죠. 네. 뭐 어차피 그 미국 증시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뭐 경제 지표의 호조세를 기반한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물 시장에 이제 투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랠리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랠리 흐름 속에서 좀 이 과열 분위기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우려감이 계속 깃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순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머징 시장의 경우는 좀 차별적인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외국계 자금이 한국과 대만 쪽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꾸준히 그리고 강도 있게 유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동남아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으로 인한 그 훈풍이 뭐 중국을 포함해서 대만 그리고 한국 시장 쪽으로 같이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 동남아 시장의 경우는 경기 흐름 자체가 좀 피크아웃의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자금들이 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 속에서 가장 탄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쪽으로는 꾸준히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 큰 폭의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자금이 강도 있게 유입이 됐습니다. 지수 1900포인트의 지지력을 확보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 측면이 되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매수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당연히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그 대표성을 띠는 그 업체들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1900포인트 초반권 수준에서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사 금융 용어에 PC16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군요. 퍼스트 차이나 16개 국가.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할 만한 16개국. 이머징 마켓에서도 신흥국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윤종빈 센터장님의 얘기. 자, 그럼 기업들도 이제 차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승원 대표께는 디테일함을 여쭤보도록 하죠. 주말에 뭐 양적 완화 FOMC, 뭐 잭슨홀 연설 이건 다 나왔습니다. 뭐 IT에 관련된 새로운 얘기는 웨어러블 PC 얘기가 또 나왔죠. 그죠? 네. 삼성전자의 시계형 스마트폰, 뭐, 기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삼성전자 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라서는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보통 그 삼성전자나 애플이 됐던 간에 이제 먼저 시장에 제품을 내놓게 되면은 그 바로 이제 뒤이어서 그 신제품들이 잇따라 이제 내놓기 마련인데, 애플은 이번에 전략 자체를 올해는 그 스마트워치를 내놓지 않겠다. 내년 2분기 정도가 돼야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어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이 나올 때랑은 또 사양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어 2를 내놓든 아마 기어 업그레이드를 내놓든 또 새로운 제품을 또 출시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기어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플렉서블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될 것이다. 아니면 플렉서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플렉서블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어떤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로서도 어떤 그 애플의 카피캣에 대한 이미지를 벗기 위한 제품으로서 이 기어를 이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좀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부족한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스마트워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마트워치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이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대전,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갤럭시 S4 LTA에 대한 어떤 그 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기준으로 해서 파생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4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S4의 이 파생 상품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 저가폰 시장에서 또 먹혀든다라면은 충분히 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IT주 진영에 대한 쪽에서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핸드셋 부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KH바텍이라든가 뭐 이런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쿼드코어로 가게 되면 발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발열 문제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KH바텍에 대한 내장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프리미엄 폰이 됐던 저가 폰이 됐던 계속해서 그 부품에 대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뭐 디스플레이 텍도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네. KH바텍도 될 텐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쪽은 또 시장에 대한 쪽을 비트하는 그런 종목군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특히 이 저가 폰에서 샤오미가 보여줬던 홍미가 1분 30초 만에 10만 대가 예약 판매가 됐고 725만 대의 판매 대약 개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저가폰으로 인한 외형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조정받았지만 뭐 조정폭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군요. 달러 가치도 조금 올라갔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집트 정정 불안에 상승했고 쌀값이 올랐고 은 가격도 올랐고 아연 가격이 올랐고 면화 가격이 올랐군요. 자, 이 중에서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 쌀이야. 쌀 관련주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 은이라든지 뭐 아연 이런 쪽, 아연 쪽은 고려아연이 있을 것 같고 고려아연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냐면은 미국에서의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 그로 인해서 국채 시장에서도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측면으로 계속 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원자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제 가격 상승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글로벌 자금들의 성격이 지금 이제 초점 자체를 글로벌 경기 회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반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죠. 때문에 이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말씀하셨던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아니면 풍산 이런 종목들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 흐름 상당한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학 관련주라든지 철강주들 이들 진영으로까지 그 온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영역은 뭐 당연히 경기 민감주 영역이 되겠죠.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계속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기업도 한번 뭐 이승원 대표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존 폴슨 같은 경우도 금 ETF를 절반을 손절을 하고 뭐 소로스도 정리를 하고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전부 다 이제 철수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좀 돋보입니다.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에서의 구리 프리미엄 자체가 금융위기 전 수준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쪽이 좀 맞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이제 투기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보다는 실물 경기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쪽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서서히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될 거고 그쪽 관련주들도 아마 급한 상승보다는 좀 그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좌 이제 1분, 2분여 남겨두고 있는데
있는데요. 관심 기업만 짧게 들어보죠. 윤정빈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네, 두 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한진해운,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주가 많이 소외당했던 상황이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3분기 실적 호전에 좀 이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진해운은 역시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운임이 좀 상승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한진해운의 관심 종목 주셨고요.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상승이 좀 지지난주까지 좀 나왔다가 지난주에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쪽을 보시면서 여전히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상당히 이제 조정폭을 좀 보여줬던 우리가 내수주라고 분류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제일기획에 대한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쪽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제일기획에 대한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제일기획 두 종목 나왔군요. 자, 오늘도 개장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